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이죠? 네, 그러게요. 진짜. 예. 예. 자, 오늘 국제법으로 시사읽기부터 다루려고 네. 이홍준 교수님께서 가운데 센터 자리를 예. 차지하셨는데 얼굴이 좀 작아졌습니다. 다 붙는 거야, 소장님하고 너무 자, 국제법으로 시사읽기 뭐 어떤 현안을 다룰 것인가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홍콩이 요즘에 굉장히 시끌시끌해요. 심각하죠. 네. 네. 원래 심각합니다. 근데 들어와서 홍콩이란 데가. 아, 원래요. 네네. 네. 예. 자, 이 홍콩 저희 보안법, 홍콩 보안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정확한 명칭이 어떻다고요? 예. 이게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유후국가안전법 이런 긴 이름의 내용입니다. 네. 유후라고 하는 것은 네. 중국어로 이렇게 보호한다는 뜻이랍니다. 아, 예. 유후. 예. 유후 이런, 유후, 예. 이런 뭐 그런 게 아니라. 유후. 근데 예. 중국 입장에서 유후 예, 그것도 여기 될 것 같아요. 여기 아. 한문으로 지금 나옵니다. 예. 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홀 특별행정구역 구 행정구의 유후 국가안전법.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중국에서 통과가 된 네, 거고. 통칭 홍콩 보안법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항구 보안법이라고도 합니다. 항구 보안법 그냥 네. 흔히 얘기할 때 네. 속칭 항구 보안법이고 아. 이제 이거를 줄여서 홍콩 보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항구가 홍콩을 그러니까 얘기하는 홍콩 거죠. 항구요, 항구 포르트 그런 얘기고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나오는데 네. 중국 사이트에는 전인대 상무회의를 7월 2일 날 통과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즈음에 7월 1일이나 2일쯤 이제 전인대 통과해갖고 홍콩에 직접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날짜 관계가 좀 다르네요.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7월 1일 이미 네. 보안법에 적용시켜가지고 네. 네. 체포까지 하고 그렇죠. 그런 근데 걸로 아는데 이제 이건 중국에- 신화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7월 2일 날 전인대 상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아주 복잡한 그 좀 공식적인 날짜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미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데 중국 사이트에도 잘 안 나오네요. 제가 중국 그러니까 이 통해서 중국이 알아봤는데. 최근에 그 홍콩 관련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도하고의 지금 갈등 네. 문제도 그렇고 중국 입장에서 알려져서 이득 볼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자꾸 쉬쉬 이렇게 웅크려 감추려고 그래 자꾸. 근데 여기 보면은 7월 1일 날 이제 신화통신을 통해 중국이 그 내용 66장 66조로 이루어진 그 내용을 이제 밝혔다고 하는데 네.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중국 사이트에서 지금 잘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칙하고 그다음에 뭐 이 국가안전 유지를 위한 직책과 기구, 범죄 네. 행위 처벌, 네. 사건에 관할 법률의 적용과 절차, 중앙인민정부 홍콩 특별행정구 국가안전유지기구 하고 부칙 이렇게 이제 총 6장 66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 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하는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그런 법안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법안에 대해서 홍콩에 있는 홍콩 시민들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홍콩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죠. 음. 그 상해에서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연결되는 그 축선이 영국의 아시아의 금융 라인입니다. 아직도 영국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영국 사람들이 아직도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해서 그 라인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축선상의 허브로 있는 금융의 허브로 있고 어떻게 보면 영국의 아시아 전진 기지 이게 홍콩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영국한테는 그것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홍콩이 점점 중국화되는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예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중국화되는 거에 대해서 영국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 미국이나 다른 네. 나라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네네.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한국은 지금 빠져 있죠. 네. 예, 애매하게. 미국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는 빠져 있죠. 미국 예. 같은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말에 이게 통과된다고 하니까 이 통과는 이제 2020년 올해 5월 28일 날 찬성 2,878표 반대 1표로 중국 이제 전인대 통과가 됐거든요. 그 이후에 6월 29일 날에 상무위에서. 그간에 상무위 통과됐고 6월 말에 미국이 홍콩에 부여하던 여러 가지 예외적인 특혜를 갖다가 철회했습니다. 철회했다. 네. 이것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영국까지는 모르지만 미국이 나설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미국이 펄펄 뛰는지. 네. 네, 물론 뭐 미중 갈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예. 왜냐면 뭐 영미가 사실은 핸드 인 핸으로 손붙잡고 같이 다니는 거니까
김영미 PD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아니, 이거를 우리, 이거 아니 우리 못 만나는 이게 사이에 뭐예요? 이게 진짜. 어떤 일이 있었던 제가 건가요? 분위기 깬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너무 네, 재밌었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아편 전쟁도 처음에 아편이 이제 아편 전쟁 끝나고 허락됐을 때 그거는 동인도 회사와 중국 정부와의 싸움이었는데 미국이 터키는 아편 끌어들여 갖고 미국 정부가 아편을 팔아먹어요, 중국에. 그래서 영국만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미국이 이게 웬일이야? 아편을 팔아먹네. 그래서 너희보다 더 고질의 터키산 아편을 팔아주겠다. 그래서 영국은 영국 정부가 나선 게 아니라 동인도 회사가 팔아먹던 걸 영국에서 뒤에 전쟁을 한 건데 미국은 정부가 나서죠. 아편 전쟁이 그렇게. 그런 것처럼 영미가 뭐 전 세계 중요한 패권 이익, 여기서 패권 이익이라고 하는 건 상업적 이해인데 그 이해를 위해서 손을 붙잡고 다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영국이 펄펄 뛰니까 미국이 같이 저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19세기 이런 때 일이 아니라 21세기에 그냥 온고잉입니다. 야, 정말 너무합니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또 궁금해하시는 게 홍콩과 중국이 하나의 나라인가라고 네. 했을 때 네. 뭐 하나의 나라긴 합니다만 네. 우린 또 심정적으로 홍콩은 홍콩이고 중국은 중국이고 이렇게 받아들였었잖아요. 네네. 이것에 조금 다른 이제 좀 센스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리가 필요한데 그거는 우리가 심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국제법에 기초한 네. 이제 그 가이드를 쳐주는 거죠. 네. 네, 홍콩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4개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본토, 대만, 홍콩, 마카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권역이라는 것은 관세 권역입니다. 네. 그리고 이 4개의 관세 구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을 중국은 천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대만, 홍콩, 마카오 이 3개 지역은 다른 체제,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국은 이것을 일국양제라고 일국양제. 네. 그러니까 한 나라에 두 가지 체제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일국양제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적으로는 단지 우리는 국제법상 2개의 주권국가가 유엔에 가입하고 활동하고 있는 건데 네. 중국에서는 이 나머지가 주권국가가 아닙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홍콩은 중국의 한 관세 구역이지만 그렇지만 독립된 자치 그리고 사회 시스템을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를 받은 거죠. 네. 네, 그런 겁니다. 네. 근데 그 사회 시스템이 이번 그 홍콩 보안법이 통과가 되면서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야말로 중국 본토의 네네네, 일부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닌가. 네, 일부 자치 지역처럼 되는 거죠. 사실은 원래 의미의 그 1984년에 영국과 중국이 맺었던 당시 마가렛 대처하고 등소평이 맺었던 그 협의했던 그 일국양제 그 원래의 모습으로부터는 벗어났어요. 네. 그렇지만 글쎄요, 그걸 이유로 완전히 일국양제가 무너졌다. 왜냐하면 홍콩한테 주권을 준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어느 편도 아닙니다. 지금 중국 편이나 뭐 영국 편이 아니라 그냥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을 거기 개입시키지 않는다면은 이게 과연 어떤 특정 국가 위기의 경우에 중앙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가? 일국양제라 하더라도 그 지역 문제는 홍콩이 관여하고 법률 통과도 홍콩 지역 의회에서 의정원인가 하지만 원래 국방 안보 같은 그런 중앙 정부의 소관은 계속 전인대에서 소관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외국 세력을 결탁하거나 국가 안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테러리즘 이런 문제 있을 때 국가가 정부가 중앙 정부가 개입한다를 과연 일국양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의심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97년 제가 7월 1일 기억나죠. 저 유학 중이었는데 그날 이제 그쵸. 갔을 때도 사실은 핸드오버냐 리패트리에이션이냐 이 문제가 되게 많았거든요. 핸드오버는 뭐 잠깐 빌렸다 주는 거고 리패트리에이션은 뭐 가져와 이런 네. 건데 뭐 일단 핸드오버 정도로 이렇게 타협을 받고 그건 아마 서구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그런 조약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보도가 될 때 BBC나 이럴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반환이냐 송환 뭐 이렇게 전달이냐 이런 네네. 건데 그 이제 일단 영국 쪽 입장을 많이 영국 영미권의 뭐 언론이니까 그렇게 그럼 법적으로는 반환이 명확한 그 말이요? 용어였을까요? 아니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부터 요거를 한번 여기부터 정리를 네네.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영국이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중국이 졌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협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과정에서 홍콩이 이제 영국으로 간 건데 음. 이 영국으로 간 이게 음. 뭐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 동의해요. 음.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지금 이 시점만 보면은 중국이 왜 저러나 그러는데 그 전에 홍콩의 그 법적 지위 그게 정상적인 것이었습니까? 그렇죠. 남의 나라에 마약 팔아먹고 그거 안 되니까 전쟁한 나라예요. 그리고 다 뺏어먹고. 어. 제가 한번 홍콩에서 비행기를 타고 하문으로 간 적이 있는데 1시간쯤 걸립니다. 복건성으로 가는데 근데 홍콩에서 딱 뜨니까 그 홍콩 반도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걸 다 먹다니. 그것도 전쟁을 해갖고. 영국 입장에서. 그리고 와. 얼마나 정말 잔인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와서 마치 영국적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것만이 정의고 중국으로 편입되는 것은 부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그 남의 나라 그냥 정상적인 전쟁도 아니에요. 마약 팔아먹다가 안 되니까. 저도 감동한 게 왜 당시에 중국 청의 유명한 관리 임칙서가 빅토리아 여왕한테 편지를 쓴 게 지금 있어요. 그대로. 영어로 번역된 것도 있는데 긴 편지 중에 귀국에서는 마약이 금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 마약을 팝니까? 마지막에 얘기한 게 그 패러그램에 도대체 당신들의 양심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당시 영국 의회에서도 9표 차인가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당시 그 전쟁을 반대하던 측에서 뭐 262라는 게 261에 271인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262 이것이 영국의 마지막 양심의 무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남의 나라 다 도륙을 낸 다음에 뺏어먹고 나서 150년 만에 돌려주는데 그것도 자기네가 마치 큰 선심 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홍콩의 민주주의, 뭐 양심의 자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되는 어떤 상황이 있다면 저는 그건 뭐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네. 과연 그 전에는 옳았습니까? 그런 그러니까 일 있죠. 일단 처음에 두 가지를 분리해서 한번 이야기를 전개를 했으면 좋겠고 네. 그 두 가지 중에서 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처음에 이제 두 가지라는 것은 일단 그 인권과 그 보편적 어떤 그 천부적 인권 그다음에 자연법 이런 네. 차원에서의 그 문제, 그러니까 네네. 이건 좀 인문학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실 국제법상의 네. 그러니까 냉엄한 국제법상의 네. 어떤 문제, 요 두 개가 이제 서로 다 이야기가 달라질 수 네네.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두 가지를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고, 근데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 국제법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서 그 일각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 중국 국내 문제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왈가왈부해라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탄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좀 국내 문제예요. 단지 이제 거기 개입할 수 있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보안법으로 인해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되거나 이럴 때는 국제 사회가 그 인권 침해에 대해서 물론 개입할 일정 부분 개입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자체는 국내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도 제가 중국을 절대 두둔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그 나라의 국가 시스템 자체를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예민합니다. 그 뭐 휘소장님 그 알제리 전쟁 때 파리 한복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도 프랑스 사람들 앞에서 국제 정치 과정에서 절대 알제리 전쟁 얘기 못 하거든요. 이 사람 관리예요. 얘기 안 하는 게. 프랑스 국내법에 의한 행동이었다. 아니요. 그냥 얘기 안 해요. 예. 국제 정치 현실을 반영해서 너희들 그때 알제리 전쟁 때 어떻게 했잖아라고. 그게 파리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그 사륙과 파리가 어떤 곳입니까? 박애와 혁명과 인권과 민주주의의 고향인데 그 한복판에서 체포영장 없이 사람 잡아다가 그냥 사륙하고 그게 뭐 몇백 년 전이 아니라 얼마 전에 그런 일에 대해서 건드리지를 않아요. 그건 아마 세계의 주류 언론들을 갖고 있는 나라끼리 어떤 일정한 침묵의 카르텔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서로 간에 그 문제를 건드리진 않습니다. 영국이 한 짓이요. 인도가 갖고 면화 그 기술자들 저기 엄지손가락 잘랐잖아요. 자기네 조금의 그 이득 때문에 왜 2차 그 아편전쟁이 일어났습니까? 1차 아편전쟁으로 5개 항구 열었는데 별로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또 하자. 뭐 에로 사건이란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을 잡아서 뭐 중국 관원이 검사하는 와중에 영국
국기가 땅에 떨어졌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래갖고 전쟁한 거잖아요. 그거 증거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씩 보자면은 일단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뭐냐면은 지금 현재 영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이제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이 네. 영국은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면은 지금 홍콩을 우리가 반환을 할 때 네. 일국 양제를 그 시스템을 이제 지켜달라는 그 네네네. 조건 하에서 이제 반납을 하지 않았느냐. 네네. 그러니까는 중국 너희들이 이걸 위반했기 때문에 네. 나는 개입할 수가 있다라고 영국은 주장을 하고 네.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무슨 소리냐 이거는 이제 그 내 법이다. 너희들이 명백한 내정 간섭이다라고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법적인 그 선이 어디까지 네네. 영국의 말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예. 중국의 말은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맞습니다. 일국 양제 지키겠다고 하고 이제 같이 데클러레이션 하고 이제 반환 받았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일국 양제를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홍콩의 기본적 자치와 자유는 경제적 자유 다 보장한다. 국가 안보를 흔들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고요. 영국은 입장이 좀 다른 거죠. 그렇게 약속했으면은 2047년까지는 이런 문제까지도 모든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럼 결국 그러니까 그 중간에 딱 그 가로막고 있는 게 결국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국가보안법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봤지만 고무줄 잣대 그렇죠. 그냥 쭉 4번 들리면 맞습니다. 저기까지 예, 갈 수도 있고 예. 줄이면 요만큼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네. 영국이 맞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중국이 맞을 예.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는 홍콩이 중국의 주권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거긴 중국이에요. 홍콩 차이나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맞습니다. 궁금한 건 뭐냐면은 이 국가보안법을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국내법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국내법인데 거기서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과연 국가 전복 행위냐.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영국 주장 입장에서 네네. 영국 주장이 하는 것은 영국에서는 일국 양제를 지켜야 된다는 적어도 2047년까지는 그게 이제 반환 조건이었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네. 약속 위반이다라고 네. 이제 영국이 주장을 하는데 중국은 이건 국내 사정이지 네네. 너희들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걸려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예. 국가보안법이 국가를 전복시키는 이런 행위 이거는 네네. 중국 입장에서도 이건 일국 양제에 해당되는 그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보안법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무줄 같이 예를 들어서 홍콩 깃발을 홍콩 시내 한복판에서 살짝 들었다 놨다. 그러면 이것도 국가보안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뭐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중국 홍콩에 있는 도서관에서 조슈아 윙이 쓴 책 같은 것들 싹 사라져버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게 그 일국 양제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까지도 충분히 그 국가보안법이 말이에요. 네네.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냐. 맞습니다. 본론입니다. 그 말씀 맞고요. 단지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은 중국은 그 홍콩 보안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영국이 지금 주장하는 것들은 좀 어떤 정치적인 압박이죠. 그러니까 2047년까지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이해를 조금 더 오랫동안 그 시간까지는 좀 더 좀 전방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얘기하면 중국이 맞고 영국이 틀립니다. 네, 법적으로만 얘기하면요. 예, 영국은 그럴 자격은 없어요. 제가 뭐 중국 편을 들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법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영국은 자기네 관할 지역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는 거기서 영국이 주장하는 이 일국 양제에 대한 협약의 위반이다. 이게 근거가 없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뭐 그거는 양측 입장이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양측 입장이 다른데 없다는 것은 중국 입장 아니냐. 중국 입장이죠. 예. 그러니까 영국 법적으로는 그래요. 법적으로는 중국 입장입니다. 예. 아니 법적으로는 지금 중국이 일국 양제를 홍콩 보안법에도 불구하고 일국 양제를 지키고 있다는 중국의 입장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수장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게 네네. 국가보안법이 적용 범위라는 게 네. 너무 애매모호할 수 네네. 있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 뭐 인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는 국가보안법,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그 안전을 해치거나 저해하는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그렇게 이미 생각하는 그렇게 거죠. 판단하고 그럼요. 가져갔을 때 그럼요. 국제사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어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네네.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그게 아니죠. 예,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네네. 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이제 국내 실정법이 이러이러해서 중국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문제에서 중국 실정법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그것이 이제 홍콩까지 포함이 네. 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외국이 왈가왈가할 문제가 아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국내 실정법을 가지고 예를 네. 들어서 이제 중국 보안 홍콩 보안법 말고 네. 다른 예를 들어 중국 본토에서라든가 홍콩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고 중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홍콩 보안법과 이제 다양한 그 유사한 법이 또 마카오에도 있고 네네. 본토에도 있지 네네. 않겠습니까? 그 법에 근거해서 그 법에 근거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무줄처럼 쫙 늘어날 수 맞습니다.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께서라고 안 하고 누군가가 시진핑이 말이야 이랬다가 잡아서 죽여버리면 그것도 국내 실정법인데 왈가왈가 하지 마라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근데 그건 그렇지 않은 게 홍콩 보안법 내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뭐 국가 원수 모독죄나 이런 문제는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거는 예컨대 어떤 나라에서 그러면 그건 비밀 경찰에 의해서 그냥 그 영장 없이 체포해서 투옥시키고 뭐 예를 들어 고문에 의해서 죽인 거니까 그건 엄밀한 누가 뭐래도 그건 그 인권 침해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중간이 애매하지 않냐. 중간이 그 애매한데 판단 이제 기준이라는 문제는 실정법상의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죠. 만약에 실정법상에 그런 규정이 있었다면은 국가 전복을 시도하려고 한다는 그 말이 네, 문구는 그렇게 돼 있지만 네네 맞습니다. 이게 네. 어디 다양하게 그렇죠. 적용될 적용이 수도 어떻게 있잖아요. 작용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진핑한테 그러니까. 존칭을 안 붙이고 네. 그냥 시진핑이가 말이야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은 네. 그것도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목적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 얘기할 아니냐.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거는 아주 보수적이고 엄밀한 해석을 하고요. 거기에 checks and balance,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이 있습니다. 그 삼심이 있는 거고 그리고 다양한 거기에서 그 판단에 있어서의 법적 논리와 이론이 거기 적용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막 바꿔버리는 거죠. 뭐 우리 그랬잖아요. 전두환 옛날에 80년대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붙들어다가 사람 죽이고 그러고 딱 치니까 억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는 판단에 있어 법적 근거와 원리 그리고 어떤 원칙 하에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가 많은 논의가 되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합의한 어떤 이런 문명사회의 기준을 넘어갔다. 그러면은 그것은 당연히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네. 질문하고 싶었던 그런 것인데, 네. 그러니까는 그 아까 영국과의 관계는 이제 그렇게 답변이 이제 되신 거고, 네네. 근데 두 번째가 중국 실정법에서 철저히 지켜진 어떤 그런 그 모든 결정이라 하더라도 이게 전 세계의 보편적 어떤 인권 문제 차원에서 네네. 이건 네.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네. 있다라고 그럼요. 얘기를 했을 때, 네네. 그랬을 때 국제사회에서 관여할 권리가 있지 있죠. 않냐는 당연히 거죠. 있죠. 예. 당연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 관여를 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홍콩 보안법 내의 특정 조항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럼 국제사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현재 홍콩 그 보안법을 국제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할 때 네. 영국이 제기하는 식의 너희들 약속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예.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아니요, 맞습니다. 예. 이 당신들이 적용하고자 하는 홍콩 보안법은 예, 우리가 보편적 가치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인권에 대한 문제에서 합의, 심각한 어떤 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라는 네. 그런 접근으로 하는 가능합니다. 것이 예.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예,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홍콩 보안법 문제를 보면서 그러니까 화면에서 다가오는 그런 느낌도 그렇고 저희 아까 딱 말씀해 주셨지만 전두환 정권 시절에 그런 백골단을 네, 그런 거죠. 연상케 뭐 하는 별일 다 있었잖아요. 그런 예. 전투경찰의 모습도 그럼요. 시작돼서 뭐, 그게 좀 약간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가면서 홍콩 문제에 있어서는 영국의 시각에서 좀 바라보면서 중국 쟤네 이상해라고 섣불리 판단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시니까 법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갑자기 처음에 너무 냉정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법이 좀 그래요. 네. 분리할 필요는 있고 예, 그러네요. 분리할 그거는 필요는 분명하고 인권과 관련해서는 얘는 우리가 접근할 문제 제기할 수 수 있고 단지
그 일국 양제 갖고 얘기하자면은 뭐 그거는 뭐 중국의 입장이 더 설득력이 있고요. 뭐 왜 남의 나라 문제 관여하냐 이렇게 네.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적 차원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100년 전과 이제 지금 네. 이제 정확하게는 몇 년인가 이제 이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편 전쟁 당시 1842년이죠. 난징에. 1842년 네네. 그 당시에 그 100년이 훨씬 넘었는데 네,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벌어졌던 그런 일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네. 그런 이제 우리가 천인공노할 영국의 야만스러운 짓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영국이 책임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 그런 거죠. 그럼요. 지금 현재에서 네, 또 그럼요. 중국이 홍콩에다가 가하는 네. 그런 어떤 인권 침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거 문제가 어땠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중국이 그러니까 그 국가가 시민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거죠. 네. 그 기준을 판단해야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맞는 말씀인데요. 네. 인간 사회 한계 같아요. 법이 만능이 아니에요. 예, 만능이 아니고 우리 최소한의 예, 틀이죠. 형법이 지금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세상 우리 각 지역에서 지금 범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최소한 막아보는 거죠. 뭐.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홍콩 보안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 그냥 뭐 흔히 말하는 우파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 왜 보안법 자꾸 갖다 대냐. 그건 중국에서 얘기한 건데. 그런가요? 그럼요. 중국에서 얘기한 겁니다. 아, 그럼요. 근데 우리 그 국내에서도 이 이야기를 전할 때 자꾸 보안법이라고 네, 해서 네. 우리나라 국가보안법까지 맞습니다. 문제시하는 거 아니요. 아니야?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이후 국가안전법을 중국에서 홍콩보안법 또 속칭 한국보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신화사 통신발 조금 기사예요. 예나님이 지적한 게 이런 거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가끔가다 소위 우파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읽어주신 것처럼 아니 여기 국가안전법이라고 돼 있는데 네네. 왜 한국에서는 홍콩 보안법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한국에 있는 보안법과 엮어서 같이 욕먹게 하려는 거 아니냐 아니요. 이런 거기서 좌파의 어떤 음모 아니냐 신화사 통신발 기사가 오히려 거꾸로네요. 거꾸로 거기서 얘기한 거고요.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것이다. 얘기한 겁니다. 네, 팩트 체크. 네, 팩트 체크입니다.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한국보안법, 홍콩보안법이고요. 말씀이 나와서 말이지만 물론 남의 나라 보안법도 심각한데 우리 좀 보안법 지금 49년 개념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우리나라 안보를 지금 위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독소 조항들은 도저히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그 불고지죄라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들 근데 그 국가보안법의 주요 국가안보에 관련 조항들은 다른 법을 이렇게 입법하거나 아니면은 주요 형법 조항에 이제 편입돼야 될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특히 독소 조항 몇 개는 진짜 말도 안 돼요. 여기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국가보안법 몇 개 조항 되지도 않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인터넷에만 이렇게 스마트폰에 치면 그냥 나오거든요. 황당합니다. 지금 어떻게 이런 21세기도 20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이런 황당한 법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기능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럼 우리 말이 나온 김에 우리 국가보안법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가장 말이 안 된다. 이건 좀 독소 조항이다. 홍콩 얘기 아니고 우리나라 얘기. 예, 우리 거. 네. 말죠. 6조 잠입 탈출, 7조 찬양 공무. 그러니까 잠입 탈출. 그러니까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북한 지역에 잠깐 갔다 오면은 그게 국가보안법 위반이 됩니다. 예전에도 왜 어떤 작가가 술 먹고 그 중국에 갔다가 잠깐 북한 그 압록강 넘어서 잠깐 갔다 왔다고 그분 난리 났잖아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류 협력에 있어서 북한을 방문하는 거에 처벌 여부가 국가의 허락에 따라 갈리느냐 이런 문제들이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찬양 고무 정말 진짜 찬양 고무 김일성 잘생겼다. 김정은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데 뭐 이런 얘기 그대로 갑니다. 예. 그것도 국가보안법에 걸리면 걸 수 있어요? 걸리면 걸 수 있죠. 예전에는 더 정말 진짜 그 국가보안법 처벌 사례들을 보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아는 돌아가신 원로 영화배우 한 분은요. 예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정보부에 붙들려 가셨대요. 왜냐하면은 그 신성일 선생하고 그분이 이제 김은하 선생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신데요. 둘이 이제 인민군 악역으로 나왔어요. 근데 너무 잘생겼다. 인민군이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 그래갖고 끌려가갖고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고. 잘생긴 건 어쩌라고?
어쩌라고 두 분 다 너무 잘생겼거든요. 그 김은하 선생님은 로버트 드니로처럼 생겼고 두 분이 악역으로 인민군 장교로 나왔는데 너무 잘생겼다고 그건 찬양 고무다. 뭐 이런 식으로 붙들려가고 찬양 고무다. 그냥 뭐 말된다. 김일성 잘생긴 거 같 이걸로 그냥 붙들려가고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좀 만나고 좀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며 저희가 김정은의 건강을 좀 거기 염려한 것 그런 것도 그랬었는데 붙들어가는 거죠. 있는. 문제는 아하. 그 법원이 있는데 국가보안법은 시국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엄밀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국이에요. 그때 시국 나쁘면은 저도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괜찮을 때는 웬만한 말하고 뭐 인공기 들고 다녀도 뭐 몇만 원 벌금 내고 마는 거고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왜 남북 평화 무드 있을 때 그 강남에 있는 어떤 나이트클럽 웨이터가 뭐 김정일 찾아오십시오 그러고 그 강남역을 이렇게 차에다가 인공기 들고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그럼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그냥 그때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넘어가고 전 그러면은 뭐 저기 뭐죠? 그 경범죄 처벌법으로 한 5만 원 낸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 사람은 하루에 몇백만 원을 버는 사람인데 5만 원 내고 또 막 벌컥 뒤집어지고 어느 나이트클럽 김정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왜 그러지 않습니까? 뭐 오히려 북한에서 문제 제기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괜찮은데 어떨 때는 그냥 저번처럼 시국이 나쁠 때는 그냥 김정은의 건강 이렇게 얘기해도 당신 북한을 찬양 공부했어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어떨 때는 뭐 갔다 와도 되는데 어느 경우에는 북한 발만 한번 밟아도 그냥 처벌이 되는 그런 식의 문제들은 제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건 국가 안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실증주의적 법 원칙 하에서 헌법 아래 국가보안법이 있지가 않고 국가보안법은 컴퓨터의 버그처럼 막 돌아다니게요. 우리나라 전체 법칙이 흔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어떤 법 실증주의자들도 모든 법률가 그렇죠. 실증주의자도 국가보안법을 결과적으로는 그 논리 속에서는 없애자. 그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안보에 관한 데는 철저하게 법으로 보호해야 되는데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6조 7조 같은 게 그게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상당히 상징적인 겁니다. 까불면 니들이 체제에 대한 어떠한 류의 어떤 정책 의견을 내는 거는 우린 용납하지 않겠다는 항상 이런 식의 그 법안이 이렇게 칼집에 칼이 꽂혀 있지만 열리는 순간 딱 보이는 거죠. 열리는 순간 너희들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근데 뭐 홍콩 뭐 이렇다는데 지금 뭐 홍콩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홍콩 걱정할 때가 아니라 우리 국가보안법부터 좀 우리 국가보안법 이런 얘기하면 무슨 빨갱이 아니냐 그런 거 아닙니다. 국가안보는 정말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그 국가안보를 뭐 우리가 보장이 되겠습니까? 좀 더 철저한 법을 통해 갖고 새로운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국가 안전에 관한 법 그리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법, 우리의 국방과 안보 이런 것들을 튼실하게 하는 법제를 만들어야지. 너 뭐 좋게 얘기했어, 너 잡아가 이렇게 저 옆집에 철수를 좋게 얘기했어, 너는 우리와 원수 이렇게는 발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제법으로 시사읽기 홍콩 그러니까 보안법이라고 흔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유후 국가안전법에 대해서 중간에 한번 쉬어야 살펴봤으나 돼. 네네. 그렇게 살펴봤으나 끝은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짚어보는 안타깝습니다. 그런 시간이 됐는데 오늘 그래도 좀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좀 두 가지 갈래로 생각해서 국제법적으로는 우리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미국과 영국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좀 그동안 국제적인 시사 감각을 키워온 것에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하나는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권이나 여러 가지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좀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중요한 어떤 지점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근데 감사합니다. 참 법이 삭막하네요, 사실은. 네, 그렇네요. 험합니다. 험하네요. 그 험한 길을 걸어오시는 우리 용준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